저도 이거 국회법을 봤더니 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만약에 뭐 안 나오고 3,000만 원 내라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뭐 될 것 같긴 한데. 국정감사도 이미 피할 구멍들을 준비해놨다라는 그런 소리들을 듣긴 했었거든요. 예,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외 출장 가실 예정인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아프실 네. 예정인가? 네, 주간 축협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저희가 또 이걸 하는데 방송을 예. 여기 나가는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국회에서 축구협회의 종몽규 네. 회장, 홍명보 감독을 포함으로 몇몇 증인들을 불러서 네. 네. 아주 강도 높은 현안 질의, 네. 청문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청문회를 진행을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앞두고 지금 뭐 전우리 막 맴돌고 있습니다. 감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박 의원님도 참전하시잖아요. 이건 참전이란 표현이 맞겠죠? 근데 기대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다들. 예. 저는 그냥 참고하러 가고 참고하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증인이라든지 또 그걸 이제 묻고 대답해야 되는 뭐 국회의원들, 문체위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그 위에 주무부서인 아마 문체부, 뭐 장관도 나온다고 네, 그래요. 뭐 예. 장관도 예, 그렇고요. 유인촌 장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포포투에 우리 정지훈 기자님 모시고 말이죠. 이제 주간 축협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나오셨는데 이거 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10버드보다 낫다. 왜 8버드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20버드로 가자. 20버드. 8버드가 아니라 20버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곤란합니다. 뭐 취재왕 네. 10버드하고는 아주 대척점에 있는 15년 차인가요? 10년 차인가요? 지금 13년 차. 대단합니다. 이 축구판에서 13년이면 뭐 이제 거의 정점에 좀 다다르고 계시는 건데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좀 네. 많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24일 국회에서는 축구협회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할 텐데 크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갈 건지 좀 예측을 한번 좀 해주세요. 뭐 일단 대한축구협회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스포츠 전반,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배드민턴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전반을 좀 다루는 면안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대한축구협회를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공을 더 준비를 했다. 어허. 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이라든가 우리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공정성이라든가 과정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다룰 예정이고요. 어쨌든 축협에 상당한 시간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취재를 했어요, 국회를. 예. 예. 국회 쪽에 한번 좀. 네, 확인해 본 거죠? 네, 확인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거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체위와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의 체육계 전반을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축구협회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어보겠다. 그 얘기는 축구협회 문제점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 더 집중적으로 축구협회를 파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여야가 지금 합치된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똘똘 뭉친 건 정말 오랜만이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야가 다 합쳐져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이제 국민의 그런 뭐 삶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현안들 어쨌든 그렇죠.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이 맞아요.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대한축구협회만한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예전 과거처럼 뭐 스포츠계나 또는 뭐 연예계 그런 뭐 어쨌든 스타들을 좀 불렀을 때 좀 안 좋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겉핥기식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좀 아니면 많았기 약간 때문에. 뭐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게 그렇죠.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야구 관련해서 예전에 올림픽 그쵸. 때 네. 청문회 있었을 때 조금 룰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 너무 몰라서 그래서 기억나요. 예, 질문이 제대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많이 뭐 조언도 구하고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실제로 거고. 국회 쪽에서도 축구 기자들 또는 뭐 이렇게 뭐 예. 우리 선배처럼 뭐 위원 하시는 해설위원 분들도 그렇고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축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계속 좀 서로 소통하면서 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긴 시간, 깊숙이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취재를 하니까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단순히 이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만 들여다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 전반과 관련된 뭐 그 정몽규 회장의 그 사선 연임 그렇죠. 관련한 얘기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볼 예정.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거 이런 것들까지도 들여볼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천안에 그 훈련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들어보는 거네요. 네. 뭐 마통을 건드린다는 예, 얘기는. 예. 그렇더라고요. 단순하게 지금 요 한 건 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뭐 문제점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쭉 보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번에 사실은 그동안 그러니까 축구 팬들 같은 경우는 한 뭐 짧게 봐도 1년,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궁금하거나 답답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싹 들여다보겠다는 거네요. 예. 이야. 그래서 사실 그거 일반 축구 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축구적인 부분들에 관해서는 기대를 그다지 하지 않더라고. 도리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권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뭔가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이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면 사실 그렇죠. 그게 더 치명타긴 하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문체부 위원들한테는 그쪽이 더 잘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쪽이 또 전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네. 예, 저도 이제 보니까 그 24일 화요일인데 10시부터 진행된대요. 네. 오전 10시. 네. 그래가지고 시간은 뭐 그냥 계속 가나 봐, 끝까지. 맞습니다. 언제까지 될 네, 때까지. 네. 이거 뭐 그날 축구 팬들은 하루 종일 이게 눈을 못 떼겠네. 네. 네. 난 몇 시부터 가 있어야 되지. 그러게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제가 뭐 직인이거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면 그냥 대답하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 대기를 타야 된대요. 그 10시부터 계속 10시부터 계속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무로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볼 거는 이번에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강유정 국회의원, 그다음에 진종호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축구협회 관련한 브리핑들을 좀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진종호 의원부터 한번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은 이제 진종 국민의 그러니까 올림픽 4강왕 출신 레전드죠. 어쨌든. 사격. 그렇죠. 그러니까 진종 국민의힘 위원이신데 이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축구협회 내부 정보를 좀 받았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고 어째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강도 높게 좀 검증을 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라. 그러니까 결국 축구협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정보를 줬다는 얘기인데 뭘까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내부라고 하면 좀 크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내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아, 이미 뭐 박주호 의원 같은 분들은 또 많은 얘기도 예. 했고 최소한 일을 했던 그렇죠. 축구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네. 했던 전현직인 건 간에 네, 그런 자료들을 사실 그런 게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잖아요. 워낙 지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내부 정보를 받아서 확실하게 좀 강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저도 보도된 내용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복수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그렇죠. 있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어설픈 정보 갖고 그렇죠. 했다가 소위 얘기하는 역공을 당하거나 그렇죠. 가짜 망신을 당할 수 제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뭘까요? 뭘 관련할 걸까?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네. 자기가 왜냐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진종우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청문회에서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그때 내가 까겠다. 강하게 하겠다는 강하게 하겠다 이러는데 뭘까?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뭐 전력강화위원회 그때 어떤 문제들일 네. 수도 있고 전 약간 돈 쪽이지 않을까 좀 돈쪽일 수도 싶어요.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이게 나오곤 있죠. 약간 돈 문제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진짜 국회 쪽에서는 이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진지하게 과거처럼 생각해요? 네. 뭐 했다가 또 보여주기 쉽지 팬들에게 않네요. 또 비판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번엔 제대로 좀 검증하고 또 많은 분들과 좀 말씀하신 교차 검증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 부버지가 조금 감 오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부버지 약간 돈 문제 같아요. 느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 식으로인지 돈이 좀 묶인 문제가 왜냐면은 안 그래도 진종우 위원이 최근에 이제 체육계 비리제보센터 거기서 설립 받은 거지. 그런 묶여가지고. 예, 그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그렇겠지. 의심이 되는 거 아닌? 그러면은 저희도 모르는 내용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맞아요. 사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희들도 많이 들은 알고 얘기들이 많지만은 그쪽 관련해서는 들은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임 횡령 그렇죠. 이쪽 가능성이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네. 저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뭐 비리 제보를 했어. 저 감독선님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약간 비리 제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쪽 뭐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강유정 의원실에서 강유정 의원이 한 내용은 또 뭐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제 11차 그러니까 KF 전력강화위원회 그 회의록을 어쨌든 다 이제 보고 그 얘기와 좀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줬는데 어쨌든 지난 6월 30일 날 임시회의를 이제 협회가 이제 개최를 했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뭐 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뭐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어쨌든 자리 사퇴를 하고 물러났고. 국제인 상황에서 어쨌든 이 위원회가 임시적으로 이제 감독 선임이나 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서 보고를 받을 거고 물론 이임생 이제 위원장이 이제 이걸 받아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그러면 지금 강유정 위원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건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에 있었던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이제 위원장은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 어디 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어디 갔어?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만 없는 거지 모든 기능과 절차는 그대로 가니까 그렇죠.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앞으로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이나 결과를 다 공유하고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절차로 이제 후속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도 동의를 했다. 그렇죠. 그쵸.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즉 정강희 의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진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면접 결과 등 공유 이런 과정들은 필요한 절차들은 또 공유를 받고 또 이제 직접 참여하는 것에 동의를 한 거다라고 회의는 나와 있는데 반대로 협회에서는 뭐 이건 이렇습니다. 뭐 이런 코너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그 이후에 막 비판을 하니까 예. 그 과정을 좀 밝혀냈더니 뭐 이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예, 하는 뭐 그렇죠. 무슨 브리핑 뭐 서면 브리핑 같은 걸 한번 했죠. 그거 올렸었죠. 축구. 그러니까 지난 7월 22일 날 이제 배부한 건데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좀 달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쨌든 과정이나 이런 결과들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투명성 있게 뭔가 공유된 게 없고 이 위원들은 어쨌든 유명무실해졌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위원들에게는 그대로 하면 돼요.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다 그대로 공개하고 밝히고 다 검증하고 동의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해놓고 그냥 사실상 우리 뭐 나중에 좀 임생 이사 다 한 거잖아. 그렇게 했는데 브리핑할 때는 마치 다른 식으로 브리핑을 했다. 내용과 그렇죠. 다르게 뭐 여기 뭐 이렇게 전력강화 위원들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한 거야. 예. 위임받아서 위임을 한 거다. 받았다. 위임받아서 한 예. 거야. 근데 위원들에게 했던 실제 회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그렇죠. 대국민 브리핑할 때는 위임받아서 그래 우리가 다 한 거는데 이쪽은 아닌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절차와 투명하게 할 투명하게 거다. 다 뭐 과정 결과도 그렇고 다 공유하기로 했는데 안 했는데 근데 여기 발표할 때는 그래서 대국민 사기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약간 왜 말이- 대국민들한테는 말을 다르게 했냐? 말이 다르면서 위임했다고 해놓고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박주호 위원 그 인터뷰인데 유튜브 찍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그쵸. 하게 된 거죠. 저희도 몰라가지고 이러면서. 그래 나는 그게 빼박이라고 봐요 그 영상이. 예. 너무나 빼박이잖아. 그러니까 그 회의록만 놓고 보더라도 다 공유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공유 안 하고 홍명보 발표를 하니까 감독을 그러니까 박주호 의원도 유튜브 찍다가 홍명 감독이 됐다고? 뭐야 우리 옆에 있던 환 아는 거야? 어, 이렇게 서로 막 돼버리니까. 아니 몰라 어떻게 이렇게 돼 막 이랬잖아 놀라네. 그게 진짜 찐으로 놀라잖아요. 그게 네. 연기일 수가 없거든. 그렇죠. 연기면은 그 헐리우드 나가야 진출해야죠. 오스카상 이런 거 예. 말이 안 되죠.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했던 말 와 그다음에 대국민 브리핑했던 내용이 완전 다르더라. 네. 이건 진짜 잘못이네. 그리고 실제로 박주호 위원뿐만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분도 몇 분 통화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고 네. 사실은
많이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기로 해놓고 우리한테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고 공유도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들은 게 없대요. 그러면 두 마지막까지. 가지로 되게 분노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굉장히 잘못한 거네. 뭐냐면 이런 거죠. 전력강화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얘기를 해주기로 해놓고 왜 얘기 안 해? 일단 이거에 분노죠. 두 번째는 그런데 저기 사람들한테 저렇게 브리핑한다고? 아하,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야 앞동소 치는 뒤통수도 치는 거야 이런 거지. 공유도 안 해서 화가 나는데 마치 우리가 다 동의한 것처럼 예. 우리도 저 불공정했던 선임 과정이 다 동의를 한 것처럼 저렇게 브리핑한다고? 거짓말을 해? 두 가지의 거짓말이야.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해버렸네. 그렇죠. 같이 합의해놓고 합의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합의 안 했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해버리고. 발표해버리고. 와. 그래서 실제로 한 전력강화위원회 분은 정말 너무 비참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생업들도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없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생업까지 어쨌든 약간 뒷전에 두고 내가 한국 축구의 사명, 어쨌든 좋은 감독을 모시기 위해서 뭐 제시마시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쨌든 정말 노력한 건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몇 개월 동안의 그런 노력들이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무시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너무 사실 좀 비참하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들이 이번에 또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게 참 그럴 것 같다. 전력강화 위원들도 그죠? 그렇죠. 두 번의 어떤 그런 거짓말을 앞에서 딱 그걸 목격을 하면 좀 비참해질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비판은 비판대로 그동안 쭉 들어오기도 받았잖아요.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전력강화 뭐 했냐? 그러고 나서 사실상의 꼬리 자르기에 가깝게 돼버렸죠.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연결되는 것 같은데 축구협회 내부 제보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력강화 위원들도 두 번의 거짓말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 그 노동조합에서까지도 굉장히 강도 높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그 정몽규 회장 사연임 안 된다 반대 그냥 명확하게 하면서 떠나라. 이 정도로 강하게 이게 할 정도로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 축구협회도 우리가 막 비판하는 거 위에 예. 리더 그룹이지. 실무진들은 실무진들 거의 20대, 30대, 뭐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축구 좋아서 네. 그냥 공채로 들어가고 막 열심히 막 나 축구 좋아해, 스포츠 좋아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요즘 너무 속상하고 무기력하고 화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지훈 팀장이었던 자꾸 거였죠. 실명되지 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너무 명문이라서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면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는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한국 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 정몽규 집행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협회를 떠나라. 연속적 헛발짓. 한국 축구의 참사. 요즘 A매치 경기장에서 흔히 보는 풍경 중에 하나는 정몽규 나가, 정몽규 아웃이라는 축구 팬들의 성난 외칩니다. 지난해 3월 28일 승부 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크리스만 선임 및 경질, 100억 위약금 논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절차 등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는 일련의 사태가 결국 정몽규 회장 퇴진을 외치는 이유가 됐다. 정 회장의 연속된 실정은 사상 초유의 문체부 감사, 오는 9월 24일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 10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축구의 시대, 절망의 시대. 지난 9월 3일 축구협회 사내 게시판에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과 함께하는 2024 한마음 축구대회 개최 안내 공지글이 떴다. 이 글을 본 대부분의 직원들의 반응이 지금 이 상황, 이 시기에 축구대회라니 제정신인가 하는 반응이 주였다. 자숙하고 자성하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도 모자랄 판에 친선축구대회를 연다니 자화자찬과 자기번명으로 가득한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제목 축구의 시대가 절망의 시대를 읽힌다는 어느 직원의 하소연이 지금 임직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회장의 사선, 고지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 집행부의 행태는 무지를 넘어 무능 그 자체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만 줄줄이 감사장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회 집행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젊은 팀장 및 직원 몇몇만 희생양으로 내던져 놓고 정작 중요 결정을 한 사람들은 뒤로 꽁꽁 숨는 형국이다. 겉으로 드러난 경영 실패에 따른 재정 손해뿐만 아니라 후원사 가치 하락, A매치 수입 하락 등 정회장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참패 또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부끄러움은 이제 정몽규 회장의 목,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도 일반 축구팬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머지 산적한 한국축구 개혁과제는 차기 집행부의 목으로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길 바란다. 혹여 현재 건설 중인 천안 축구센터를 핑계로 본인이 추진한 일을 마무리까지 짓겠다는 어설픈 책임의식은 갖지 않아도 된다. 정문규 회장은 조속히 사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한국 축구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 바란다. 2024년 9월 12일. 와, 이거 진짜 셉니다. 명문인데요. 이거 기자 쓰셨는지 명문이기도 하고. 글을 되게 그러니까 뭐 절망의 시대, 축구의 시대 이런 약간의 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쵸. 것도 너무 좀 와닿게 좀 글을 좀 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추적한 거예요. 네, 네. 더 그렇죠. 더 한번 읽어보시면 네. 와 이거 뭐 이렇게 그냥 폐부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픈 게 내부에서 찌르는 그쵸. 거잖아요. 이게 폐부를 계속 찔러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 뭔가 평면문을 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말 읽어보면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뭐 아는 것도 많지만 내부에서 그런 겪는 약간의 뭐 심정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비참함들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더 공감이 되는 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다르죠. 우리는 그 외부에서 떠들었던 거라면은 그건 이제 내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참담한 심정들 같은 것들이 녹아 있다 보니까 예, 더 조금은 가슴을 울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야기여서 그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면서 네. 잘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 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조직이야. 내 회사야. 내 회사와 내 조직이 전 국민 모든 팬들에게 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 속상함, 그렇죠. 이 참담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비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단체가 받는다는 거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얼굴에 침 뱉기에 가까운 형태의 조금은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자괴감 말 그대로. 같은 거지, 자괴감.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 부분 있잖아요. 젊은 팀장 및 직원 몇 명만 희생양으로 내던져 놓고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뒤로 꽁꽁 숨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에서 얼마나 눌렀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젊은 팀장들, 젊은 직원들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죽어라고 막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밤새 가지고 MIK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MIK도 거기 밑에 실무진들이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정말 거야. 고생해서 밤낮을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근데 마치 MIK를 홍명보 감독 선임을 위한 도구로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의 지금. 의미까지 이제 네. 받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들었거든. 거기 사람들 미칠 것 같다는 거야. 네. 이거 한국 축구의 대계를 설계하려고 했는데 이 MIK가 마치 무슨 홍명보 감독 선임을 위한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니까 이거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위에다가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안 된다. 그런데도 멋있잖아요. 뭐 MIK. 그러니까 팬들이 조롱으로 쓰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일본 축구협회랑 비교하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일본 축구협회가 이제 과거에 그런 그 장기 프로젝트를 세웠을 때 그때 2050년까지 세웠어요. 그러면서 축구협회장이 바뀌건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바뀌건 그 큰 틀은 그대로 간다. 그걸로 만든 게 사실 우리한테는 MIK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맞아요. 홍명보 감독을 위해 만든 게 아닌 건데 마치 홍명보 감독을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뭐 아무래도 이제 현직 기자 활동을 하니까 그 협회에서 일하는 네네. 그냥 뭐 직원들 말이 만날 수밖에 없죠. 뭐 네. 어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주간 축구협회 나와서 축구협회 얘기를 할 때 제가 2012년도에 입사했을 때는 축구협회는 선망회,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정말 최상에 있는 집단이고 어쨌든 맞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였고 갔을 때 그런 자부심들. 내가 최근에 만났던 한 직원분이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자부심들이 최근에는 어디 명절 모임 같은데 가면 야, 니네 여기서 왜 그래? 그렇지. 라는 얘기를 직접 들어야 돼. 근데 본인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그렇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고 각자의 삶에 어쨌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의 나름의 사명을 갖고 일했을 뿐인데 이제는 마치 모든 분들이 축구협회가 다 문제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까지 좀 약간 움츠러든다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요새는 협회를 다니는 게 예전에 되게 자부심과 내 자랑거리였다면 지금은 조금 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진짜 지인들한테 얘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왜냐면 그거면은 너네 왜 이래? 바로 이렇게 나오지. 분명히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게 난 한편으로는 되게 악순환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축구협회를 바라본 게 20년이 넘었으니까 막 그렇게 진짜 막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다음에 스포츠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해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험도 막 밑에서 굴러 돌아와서 어떻게 진짜 그 막 수십 대 수백 대 일을 뚫고 축구협회를 들어가.
근데 이렇게 젊고 막 열정적인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막상 그런 위의 몇몇의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내가 뭔가 야망과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 중간에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아. 엄청 많죠. 능력 있는 젊은 네, 친구들 맞습니다. 나와. 또 들어가. 빈자리를. 또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 재능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계속 나오고 반대로 나와야 될 사람들은 계속 고인물처럼 고인. 그대로 있고 근데 모든 결정권은 다 그쪽에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협회를 들어갔을 때 뭐 하고 싶었던 것들, 뭐 어쨌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고 이러니까 해보고자 했던 것들을 많이 올리면 이런 걸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최근에는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되게 창의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 K리그가 많이 예. 좋아졌고 뭐, 연맹 뭐 프로축구 연맹 유미디어라든가 잘해. 예. 근데 그게 10년 전에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또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협회는 항상 뭔가를 잘하는 집단이었는데 2년 전이니까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옆에 어쨌든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지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맹에서 어떤 젊은 직원이 뭐 이런 아이돌을 했는데 그게 실현화되는 걸 눈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뭔가 했을 때 막혀있고 욕먹고 비판받고 이런 상황인데 연맹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에너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바라봤을 때는 더 참담함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노조에 서명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협회 내부에서는 이런 불만들 이게 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목소리를 많이 냈대요. 근데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거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프로축구 연맹의 조현상 사무총장 네. 같은 경우가 그 승부조작 사범 할 반대했죠. 때도 네네.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랬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프로축구 연맹이 뭘 하더라도 되게 약간 힙하고 좀 트렌디하고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캐릭터들과 뭐 하는 것도 맞아 그렇고 맞아 시도도 많이 하고 근데 현장에 갔었는데 사람이 저는 맞아. 캐릭터를 네. 잘 몰랐는데 야 이게 이렇게 협업하기 어려운 거였구나. 연맹에서 정말 잘한 일이구나라는 게 요새 들어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보이거든 밖에.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기 그러니까 원래는 대한축구협회가 더 큰 조직은 상위 조직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막 야 우리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이래 되는데 오히려 막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쪼그라들겠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지금 K리그가 어쨌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경기력도 그렇고 최근에 뭐 잔디 문제들 논하면 맞아. 지금 그것만 제외하면 사실은 뭐 흥행이라든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맞아. 제가 얼마 전에 뭐 의원님 그때 중계하셨겠지만 서울대전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관중이 들어왔잖아요. 어우 뭐 상단도 막 그럼요. 차고. 네, 전날 금요일에 울산 경기도 이미 2만 명이 넘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괜히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네. 다 잘한 거에 대한 그럼요. 결과죠.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 지금 지난번 A매치 할 때도 그 비구 그쵸. 이제 막 네, 하는 거 봐. 네. 이게 다 잘못한 결과고.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은 진짜 유례 없는 선수들에다가 예. 스타성만큼은 진짜 이런 선수들이 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걸 뭐 전술이니 뭐 이런 걸 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좀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끝으로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24일날 국회 현안 질의할 때 청문회 할 때 증인은 누구예요 지금? 넓게 보면 뭐 이기임 회장도 있고 뭐 유인초 장관도 있겠지만 협회적으로 보면은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정 회장, 그다음에 이인생 기술총괄 이사, 네. 정혜성 전 전력 강화 위원장, 박주호 또 전력 강화 위원 등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증인으로. 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물론 뭐 가장 큰 거는 일단 정몽규 회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장 클 거고. 제일 그렇죠. 총의회 간사가 아닐까 그렇죠. 싶죠. 네. 다 나온대.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불출석 뭐 의사를 사유서. 준다는 거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시점으로는 오늘 촬영한 녹화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목요일 점심 정도에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래는 못 나오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 이런 걸 해봤어야지 알지. 그러니까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내는 그런 건 데는 없다. 없다. 저도 요거 국회법을 봤더니 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만약에 뭐 안 나오고 3,000만 원 내라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뭐.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축구 관계자나 이제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나올? 같아요. 네,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높다. 것 현재까지는. 같아요.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 같은 이것도 이제 어쨌든 관계자 얘기인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 어쨌든 정면 돌파를 선언을 한 셈이잖아요.
뭐 기자회견도 다 했고 지금 어쨌든 대표팀을 두 경기를 이끌었고 본인이 어쨌든 정면대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면 뭐 피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전문대표를 해서 많은 것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여기서 뭔가 많은 것들이 뭐 본인의 그 잘못한 게 없다 밝혀지면 오히려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그건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둘 다 해당하는 얘기 아니면 일단 홍명보 감독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일단 정 회장은 일단 다음에 이따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나와. 뭐야? 엄청 비판받았어요. 왜 이렇게 아니 운동했던 사람이 뭐 왜 이렇게 당당하다며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며 왜 근데 왜 안 나와? 비겁해. 왜 앞뒤 말이 달라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잘해보면 여기서 어쨌든 잘 해명하고 소명하면 오히려 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약간은 있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있으니 나오지 않겠냐. 뭐 부모님도 비슷합니까? 사실 그 정 회장만 모르겠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석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정 회장은 왜 몰라요? 정 회장은 저는 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도 이미 피할 구멍들을 준비해 놨다라는 그런 소리들을 듣긴 했었거든요. 예,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외 출장 가실 예정인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아프실 네. 예정인가? 뭐 둘 그가 중에 하나?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는 3천만 원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정 회장님은 또 다르니까. 예. 근데 네. 누구든지 제가 느끼면 뭐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정혜성 전 위원장, 박주호 위원. 뭐 박주호 위원은 뭐 그러긴 하겠지만 누구든 특히 정 회장하고 홍명보 감독은 이 안 나오면 난 이건 어쩌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 같아.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야? 수습 예. 안 하고 가겠다는 건데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건데 당연히 국회 쪽에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당연히 그 어떤 조치를 취할 거고 여론이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두고두고 이제 그렇게 해명할 일이면 그때 국회 나가시 왜 안 나갔냐? 이 꼬리표를 어떻게 떼려고 그래? 이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국회 쪽에서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한 의원께서는 특히 정 회장이 어쨌든 사연임에 도전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현안지대에서 이해할 만한 이런 제출마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이러면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이기호 회장도 지금 어쨌든 좀 뭐 연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회장.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국회 쪽에서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축구계에서는 야 이렇게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버지랑 우리 정 기자님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쩌면 부버지는 우리 쪽의 축구계 그렇죠. 분위기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정 회장이 이제 그렇게 대중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거에 약간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말씀을 뭐 그렇게 많이- 잘하는 편이 많이 아니기도 보였으니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정말 둘러싸여가지고 이 팩트를 하기 시작하면 막 힘들 수 있으니 많이 힘들 것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그럼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고. 근데 정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쭉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사회적 분위기나 국회에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거 안 나오면 감당 못할 걸 후폭풍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난 또 한 명의 키가 정혜성 위원장 같아요. 그렇죠. 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왜 사퇴한 거예요? 라는 질문. 축구협회가 브리핑에 뭐라 썼냐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뒤로는 아예 말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MBC의 예. 고발 프로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이트. 내가 입을 열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그냥 이렇게 자막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한 명이 난 정혜성 위원장이거든. 그러긴 사실 하죠. 임생이잖아. 난 뭐 크게 뭐 물론 막 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그런 것들만 대답을 할 것 같고 어. 저도 키는 전 위원장인 정혜성 위원장이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키는 그러니까 저도 정몽규 회장, 정혜성 위원장. 네. 근데 박주호 의원이 뭐 나간 다음에 박주호 의원은 그동안 했던 얘기 그대로 할 것 같아요. 할것 같고 아마 검증하는 작업들을 할 것 같고 정혜성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거에 따라서 흐름이 확 바뀔 바뀔 것 가능성이 있죠.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아니 이거 어쨌든 이거 같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장미란 차관 예. 또 다 증인으로 나온다는데 그렇죠. 정 회장 안 나오면 말이야 이게 주무장관이 나오는데 야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정준 기자님이 취재한 거에 따르면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랑 홍명보 감독이 입을 맞추는 게 굉장히 축구협회 입장에선 중요할 걸로 보이긴 하죠. 축구협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전혀 편 들어주는 건 아니고. 입을 맞추는 게 왜 중요해요? 이 둘에게 이제 면담 내용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이 사실 입이 맞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이미 있었죠. 예, 부임 과정부터도 나왔어요. 부임할 때부터도. 예를 들면 그거가 안 맞았던 게 뭐 외국인 코치 그치. 얘기도 네. 누가 그렇죠. 요청했냐? 사실 근데 우리가 청문회를 생각해봐요. 청문회는 이런 거 맞지 않는 거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맞아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답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틀립니까? 왜 둘이 말이 다릅니까? 이게 어. 기본이거든요. 청문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임생 이사가 집 앞까지 찾아가 송명보 감독을 모셔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불공정인데 그 둘이 그러면 얘가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임생 이사 이런 거잖아요. 계속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아니 원래 그냥 그냥 그 룰 안에서 했다 규정 안에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말이 달라버리면 이미 다 선임해놓고 쇼잉을 한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입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몽규 회장도 어쨌건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러면 사연님 관련된 게 아마 포커싱이 맞춰질 완전 거고 되겠죠. 그러면은 이기흥 체육회 회장 전초전에 가까운 여기서의 승자가 결국 문체부가 되냐 이게 굉장히 그렇죠. 갈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야 진짜 그 24일 화요일 10시부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중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말이죠. 채널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는 또 못 나오시니까 가서 전 출연자로 그래서 여기서 평점 매길 겁니다. 누가 잘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문성 평점 4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뭐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질문하면 답하고 뭐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그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되게 답답한 게 많았고 화가 난 게 많았잖아요. 왜 그랬다라고 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안에 내밀한 이야기들은 안에 내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고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왜 팬들이 A매치 경기장에 가서 정몽규 아웃을 외쳤는지 혹은 누구는 왜 경기장에 난 보이콧을 통해서 난 저거를 하려고 그랬어 라고 했던 건지 이런 마음 그 상황 그 사실대로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그 역할이고 내부적인 세밀한 이야기는 이제 이분들이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여하튼 24일입니다. 화요일 10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내용 보고 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좋습니다. 정 기자님 다시 한번 모시고 주간 축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간 축협이 꽤 오래 갑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참 이거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죠. 처음 할 때만 해도. 예. 계속 이슈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